단식은 장기에 휴식을 주고 체내에 노폐물을 배설시킨다. 언제나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죠? 꼭 간헐적 단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아라는 신진대사의 대변역은 자율신경계와 뇌분비계에 강력하게 작용하여서 자연 치유력을 활발하게 한다. 배가 고픈 상태야말로 인체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백혈구의 식균력이 높아지며 T림프구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상태다. 위장, 간장, 신장이 모처럼 과중한 노동에서 해방되어 상처난 자신의 세포를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인 것이다. 배고픈 기아 상태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위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중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데, 이때 영양소를 잔뜩 먹은 백혈구도 배가 불러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된 세균이나 암세포가 있어도 먹으려 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진다. 만복은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공복일 때는 백혈구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세균이나 암세포 등을 먹고 처리하는 면역력이 증강한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병에 걸리면 식욕이 없어지는 것은 백혈구의 힘을 강화하여 병을 물리치려는 치유 반응 때문이다. 자, 그럼 효소의 작용을 좀 요약해 볼까요? 첫째, 숙변을 제거하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 둘째, 고지혈을 분해 대사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노화 방지와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생활습관병이죠. 셋째, 피하지방을 분해하고 체중을 조절한다. 넷째, 세포를 생성 부활시켜 성장을 촉진한다.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로 바꿔주며 세포의 분열 촉진과 성장 호르몬 생산으로 어린아이의 성장을 돕는다. 다섯째, 해독작용으로 간 기능을 돕는다. 이처럼 효소는 우리 몸을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파수꾼의 역할까지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언제나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천연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입니다. 오늘은 제 7장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암을 퇴치하는 자연치유법.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자연식, 불로불사의 비법은 아침 단식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기 전에 먼저 굶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못 먹어서 병났나? 많이 먹어서 병났지. 라는 조상의 경구가 전곡을 찌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고친다. 특히 현대인은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서 모든 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하명의의 의순이나 기사회생하는 약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제철에 생산된 자연식으로 고친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 공복감이 기아감을 변할 때까지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그때까지 몸속의 모든 조직이 저장해둔 여분의 영양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오토파지죠? 이때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이나 심장에 필요한 영양분은 끝까지 남게 되고, 가장 빨리 사용하는 것은 체내 종양이나 유착물 등의 노폐물이며 그 다음이 피하지방이나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다. 이것이 단식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단식은 장기에 휴식을 주고 체내에 노폐물을 배설시킨다. 언제나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죠? 꼭 간헐적 단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아라는 신진대사의 대변역은 자율신경계와 뇌분비계에 강력하게 작용하여서 자연 치유력을 활발하게 한다. 단식은 몸의 대청소, 엔진의 분해 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혈액의 산독화로 비롯되는 암을 위시한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간장병, 신장병, 류머티즘, 그리고 신경통, 위궤양, 복부 비만은 물론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병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치료의 결정적인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아침을 거르고 자연 생수를 마시는 것이 최고의 불로장수 영약이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을 거르고 그냥 생수 한 잔. 생수를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미리 좀 우리가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걸
정수해서 먹잖아요. 정수기에다가 미리 좀 따라 놓으면은 또 정수에서 또 수돗물에서 그런 나쁜들이 소독제 같은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물, 알칼리물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또 애용해 주셔도 되겠죠. 배가 고픈 상태야말로 인체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백혈구의 식균력이 높아지며 T림프구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상태다. 위장, 간장, 신장이 모처럼 과중한 노동에서 해방되어 상처난 자신의 세포를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인 것이다. 배고픈 기야 상태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위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중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데 이때 영양소를 잔뜩 먹은 백혈구도 배가 불러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된 세균이나 암세포가 있어도 먹으려 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진다. 만복은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공복일 때는 백혈구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세균이나 암세포 등을 먹고 처리하는 면역력이 증강한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병에 걸리면 식욕이 없어지는 것은 백혈구의 힘을 강화하여 병을 물리치려는 치유 반응 때문이다. 네, 이것도 그러네요.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 안 땡기죠. 근데 어떻게 또 반대로 또 스트레스 받으면 더 땡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자연식을 강조하셨는데요. 5가지를 좀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소가 살아있어야 한다. 21세기 지구촌은 건강 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발효식품이 체질과 남녀노소,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건강 장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효소 덕분이다. 효소는 영양분을 소화, 흡수,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이나 세포에 보내는 일을 한다. 영양소로 피와 살, 뼈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숨쉬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효소가 만든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독소나 노폐물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기도 한다. 효소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네요. 그죠? 효소가 없으면 아예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도 못한다. 효소는 우리의 생명활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소중히 여기지만 효소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으면서도 너무나 등한히 한다. 우리는 보통 어떤 약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 몸에 좋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어도 효소가 고갈되거나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효소가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무공해 유기농 현미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를 만나지 못하면 녹말이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고 위 속에 그대로 남는다. 소화되지 못하고 위 속에 머물러 있던 음식물들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장으로 내려가 썩은 후에 유독가스를 만든다. 유독가스는 장벽을 타고 들어가 피 속을 떠돌며 이곳저곳을 상하게 하여 만병의 원인이 된다. 이게 장누수 증후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발효식품 천국이다.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식초, 간장, 된장, 김치, 청국장, 고추장, 젓갈을 비롯해서 각종 발효효소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은 시골 할아버지에게도 발효식품에 관한 한 서양의 미생물학자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철학이 있다.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우리 민족의 발효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발효기술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외화벌이까지 생각하셨네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우리의 소중한 발효 음식을 천시한다. 우리의 우수한 발효효소가 있는데도 하찮은 유산균 발효유만 먹으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좀 문제죠. 우리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먹지 말고 우리 전통 위에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식초, 간장, 된장, 김치, 청국장, 고추장 이런 거 먹으면 되는데요. 그죠? 젓갈까지. 이는 제도권 교육이 너무 서구화된 탓일 것이다. 또 마케팅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큰 산업이다 보니까. 서구의 포도주나 맥주, 발효유 등은 우리가 만든 전통 식초나 막걸리, 식기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식초는 신의 작품이다. 네. 신의 물방울이라고까지 다른 작품에서는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럼 효소의 작용을 좀 요약해 볼까요? 첫째, 숙변을 제거하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 둘째, 고지혈을 분해 대사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노화 방지와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생활습관병이죠. 셋째, 피하지방을 분해하고 체중을 조절한다. 넷째, 세포를 생성 부활시켜 성장을 촉진한다.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로 바꿔주며 세포의 분열 촉진과 성장 호르몬 생산으로 어린아이의 성장을 돕는다. 다섯째, 해독작용으로 간 기능을 돕는다. 이처럼 효소는 우리 몸을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파수꾼의 역할까지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그동안 잘못된 식이문화와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건강제일주의 문화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세기 화두인 웰빙에 맞게 효소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선택으로 모든 사람이 젊고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 천연식초는 누룩이 수리되고 술이 초과된 효소식품의 제왕이다. 늘 천연식초를 마시는 것은 건강 증진을 뛰어넘어 생명유지 그 자체다. 네. 중요하죠? 천연식초를 드신다는 것은 건강 증진을 뛰어넘었고 생명유지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으로는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 약은 격렬한 통증이나 출혈 등 위급한 증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다. 질병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은 평소 규칙적인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뿐이다. 이거 다 아는데 잘 안 되죠, 그죠? 효소는 저절로 무진장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천년만년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올바른 식사와 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생활 습관을 유지할 때 생명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귀중한 에너지원이다. 이 귀중한 효소의 소모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느냐가 병을 낫게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자, 두 번째 자연식의 조건 보겠습니다. 배아가 살아있어야 한다. 세상 만물은 상대적 가치만 지니고 있다. 때와 장소 그리고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보다 못한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 인체의 세포가 활동하기 위해 호흡으로 산소를 얻어야 하는 것과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체내에 생긴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빨리 배출해야 하는 것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생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건강하고 거스르는 사람은 병약해진다. 우리 땅에서 제철에 생산된 곡물을 깎거나 첨가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먹어야 심신이 건강해지는 것도 엄연한 자연 법칙이다. 다만 풍토에 따라 생산되는 곡물이 다르므로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쌀이 최고 식품이다. 더 말할 나위 없이 정백하지 않은 쌀, 즉 현미가 절대적으로 좋다. 우리 선조는 현미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했지만 현대인들은 백미밥을 먹어 스스로 건강을 해치며 심신장애를 낳기도 하고 불임증을 겪기도 한다. 백미는 병과 죽음을 몰고 오고 현미는 건강 증진과 질병 회복을 돕는다. 현미를 먹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네요. 백미는 죽은 쌀인 반면 현미는 살아있는 쌀이라고 해도 좋다. 백미를 일정한 수분과 온도하에 방치해두면 썩어버리지만 현미는 같은 조건에서도 배아에서 싹이 트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자신의 몸이 분명하게 증명해 줄 것이다. 쌀의 유효 성분 대부분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배아에 집중되어 있다. 현대인들의 과학만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습관은 많은 불행을 낳고 건강을 잃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현미에 대한 효능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몸은 과학이나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자연체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자연식의 셋째 조건, 엽록소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물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등학교 시험지에 자주 등장했던 이 문제의 정답은 엽록소다. 식물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라는 물질은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충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안테나인 셈인데, 엽록소는 물과 이산화탄소, 태양 에너지를 촉매로 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전환하는 탄소 동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성된 에너지는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먹거리인 씨앗과 열매, 그리고 채소와 나무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먹을거리로서의 엽록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첫째, 조혈작용을 한다. 양질의 엽록소는 천연 철분제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피를 만들어낸다. 엽록소의 기본 물질인 포르피린, 이게 포르피린이 엽록소 따위의 색소 성분을 말한다고 하면요, 포르피린의 구조는 헤모글로빈과 거의 흡사하다. 헤모글로빈은 혈액의 적혈관에 들어있는 일종의 미세한 단백질로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효소를 활성화한다. 엽록소에는 생명유지 물질인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이고 아직 인간이 생화학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유익 물질까지 함유하고 있어 효소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엽록소와 효소의 만남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섬유질이 풍부하다. 섬유질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꽤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비만한 사람이나 변비가 있는 사람,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식사 처방에는 반드시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말이 들어간다. 섬유질은 그 자체로는 영양가가 없지만 마치 스펀지처럼 수분을 빨아들여 대장 운동을 자극하여서 변통을 쉽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장 속에서 비타민 B군의 합성을 촉진하고 장내 유독가스 발생을 막아 대장암을 예방한다. 섬유질은 식물의 잎에 엽록소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엽록소를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까지 동시에 섭취할 수 있다. 넷째, 체질을 개선해준다. 체액은 우리 몸 전체 세포의 전해질 농도의 차이로 구분되는데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나뉜다. 엽록소에는 양질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체액 속의 전해질 농도를 약알칼리성으로 맞춰준다. 살아있는 엽록소를 가장 확실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생된장에 마늘을 많이 찧어 넣고 생감자, 생고구마, 생채를 찍어 먹고 쑥, 미역, 무, 당근, 시금치를 식초, 마늘, 깨로 양념해서 꼭꼭 씹어 먹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특히 이른 봄에 돋아나는 쑥의 새싹은 철분, 칼슘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A는 같은 양의 쇠간보다 많고 비타민 C는 딸기나 귤보다 많다. 쑥의 새싹과 잎이 두 개 달린 조선송의 손잎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기 바란다. 쑥의 새싹과 잎이 두 개 달린 조선송이라고 하네요. 요런 솔잎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따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연식의 넷째 조건, 좋은 물을 올바르게 마시자. 물은 도초에 있는 무색무취의 액체이며 생물의 총존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지구상에서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물에 의존한다. 인간은 물론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어떠한 작은 미생물도 물 없이는 아무리 많은 영양분이 있다 해도 살 수가 없다.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연유다. 그리스 자연처학자의 시조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며 우주의 근원과 자연의 이치를 물로 설명하려고 했다. 중국의 관자라는 분이 계셨네요. 물이란 무엇인가? 만물의 본원이라며 재생의 종질이다라고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또한 고대 가나안 지방에서 출토된 토판에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구절이 상형 문자로까지 쓰여졌다고 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물 먹는 습관부터 제대로 들여야 하겠죠. 우리 몸에는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서 85%나 되므로 약간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사람은 걸어다니는 물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속의 물은 순환, 배설, 체온 조절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각종 신진대사를 주도한다. 또 세포 내 효소 활동에 가장 중요한 윤활유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좋은 물은 많이 마셔도 부담이 없다. 요로결석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발암 물질을 대변으로 배설하게 해 방광염과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혈액순환을 도와 뇌졸중과 심근경색도 예방한다.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 눈을 보호하는 눈물의 분비도 왕성해진다. 미국 안과학회는 눈 건강을 위해서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권장하고 있다. 예전에는 그랬었죠.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자연식의 5번째 조건, 좋은 소금을 올바르게 먹자. 현대의학에서는 소금이 나쁘다며 줄여 먹으라고 야단이지만 소금이 없다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 책이 지어진 지가 한 11년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진짜 소금이 누명 쓸 때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 선생님께서 소금이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도 정말 양심이 있는 선생님이셨고 또 제대로 건강을 보시는 선생님이셨겠죠. 우리 고관모 선생님께서요. 소금은 인체의 위산을 만들어 주어 영양 흡수를 7배나 높이고 세포의 재생이나 활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물질이다. 성서에서도 소금을 빛과 소금에 비유함으로써 그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 인체에 세포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미량 원소는 천일염 섭취로 충족된다. 이처럼 귀한 소금이 언제부터인가 천덕꾸러기가 된 것은 서양 의사들이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못 박은 이후부터다. 하지만 소금이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임상시험에 흰 소금만을 사용한 데서 나온 해프닝이다. 의학자들이 천일염과 흰 소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상식 부족으로 인한 잘못 내린 시험 결과다. 의사들 말대로 흰 소금은 신장에 손상을 주어 고혈압을 일으킨다. 흰 소금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은 신장의 섬유질을 엉망으로 만들어 쭈그러뜨리고 소변의 수송 통로를 경화시켜 이뇨작용을 방해하여 고혈압을 일으킨다. 그렇다고 해서 염소나 나트륨이 우리 몸에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성분들이 없으면 세포가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화 능력을 잃는다. 나트륨은 노화와 질병에 생긴 수산염 결정체라는 물질을 용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마그네슘을 비롯한 일체 미네랄 성분이 제거된 흰 소금의 나트륨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조직에 쌓여서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천일염은 마그네슘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이 수산염 결정체를 용해하는 임무를 끝낸 후 신장에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최근 이름도 낯선 괴상한 소금이 신비의 명약인 것처럼 선전되어 과다 섭취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22g인데 별도로 소금을 직접 섭취하면 소모되지 않은 무기광물질이나 염화나트륨이 독이 되어서 몸 안에 쌓이는 위험한 결과를 낳는다. 소금에 함유된 특별한 성분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도 안 된다. 어디까지나 염화나트륨의 여러 가지 성분이 합성된 자연 상태의 천일염을 써야 한다. 소금 하나만 잘못 먹어도 건강 장수는 없다. 식초와 소금은 인체를 지켜주는 두 명의 파수꾼과 같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소금 하나만 잘못 먹어도 건강 장수는 없고요. 식초와 소금은 인체를 지켜주는 두 명의 파수꾼과 같다라고 합니다. 저도 식초, 천연식초 잘 먹고 있고요. 소금도 요즘 뭐 MQ 눈소금이라든가 이런 거 자주 좀 먹고 있습니다. 네, 오늘에도 결론과 핵심 요약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요. 올바른 자연식, 불로불사의 비법은 아침 단식에 있다. 먹기 전에 먼저 굶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못 먹어서 병났나? 많이 먹어서 병났지. 저도 이게 좀 찔립니다. 먹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고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구관모 선생님께서 자연식의 5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효소가 살아있어야 되고 배아가 살아있어야 되고 엽록소가 살아있어야 되고 좋은 물과 좋은 소금을 드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특히 식초, 천연식초, 효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영양분을 소화 흡수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이나 세포에 보내는 일을 한다. 그리고 영양소로 피와 살과 뼈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숨쉬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효소가 만든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독소나 노폐물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기도 한다. 효소의 작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숙변을 제거하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 둘째, 고지혈을 분해 대사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노화 방지와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셋째,
피와 지방을 분해하고 체중을 조절한다. 넷째, 세포를 생성, 부화시켜 성장을 촉진한다.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로 바꿔주며 세포의 분열 촉진과 성장 호르몬 생산으로 어린아이의 성장을 돕는다. 다섯째, 해독작용으로 간 기능을 돕는다. 이처럼 효소는 우리 몸을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여기에 플러스 소금까지, 좋은 소금까지 드신다면 정말 두 명의 파수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천연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연이 구간부 선생님 한번 다시 보시고요. 출판사는 국일 미디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